안녕하세요. 자, 이제 1월 1일 또 이제 시작이나요?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저도 많이 받을게요. 올해는 꼭 두 가지 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뭐 건강한 거죠. 예, 건강이 이루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예, 꼭 합격하시 바랍니다. 자, 또 주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요거는 우리 공법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수업할 테니까요.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 공법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에서도 양이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줄여서 이 교재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까요? 예,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 바랍니다. 자, 먼저 앞장 보세요. 앞장이 교재 맨 앞장에 목차가 나왔죠. 예,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 6개 법률에서 이 6개 법을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40문제 출제됩니다. 앞에 목차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국토계획 및 이완은 법률. 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몇 문제 출제돼요? 12문제 출제됩니다. 문항수가 딱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12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6문제. 그리고 3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여기 몇 문제 출제돼요?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법은 시험에 몇 문제 출제됩니까? 7문제. 그리고 주택법. 주택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7문제. 그리고 농지법. 제일 재밌는 농지법 몇 문제 출제돼요? 2문제. 그래서 이 총 6개 법률에서 40문제 출제되는데, 공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점수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맞을 수 있는 법률이 있고 좀 어렵게 출제되는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법은 점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쉽게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제1장 국토계획 및 이완은 법률입니다. 이것은 12문제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 공부하면 할 만큼 점수 나오니까 국토계획법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개발법이 있고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정비법은 출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도시개발법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또 4장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법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죠. 둘 다 7문제입니다. 둘 다 어렵게 출제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축법을 공부하시는 게 주택법보다는 더 수월하니까 일단 공법 6개 법률 중에 이 3법 위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법 위주로 하면 여기 몇 개 맞아요? 12개, 6개, 18개, 그리고 건축법까지 하게 되면 25개인가요? 25개면 60점 나오네요? 60점이면 24개인데, 그죠? 공법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법 위주로 꼭 좀 주의를 중심적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좀 부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이제는 국토계획법. 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도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잠깐 한 것처럼 잠깐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법 공부하기 전에 국토계획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꼭 좀 알아둘 행정조직.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정 체계를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공법 행정청이죠. 자,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행정청과 우리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행정청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행정청이라고 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다. 행정청, 행정관청, 행정주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다 그러면 중앙정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조직에서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장. 근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국가란 우리 부동산에서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얘기합니다. 이 중앙행정기관의장, 우리
공법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부의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런데 부동산 공법에서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국장이다, 국장이다. 누구냐 할 때 막 국장 그럴 거예요. 또 국장 그랬더니 우체국장인지 편집국장인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그리고 여기를 국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계획이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죠. 예.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서 선출되는 장, 이 사람들을 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장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우리 공법에서 이제 시도지사 수없이 부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시도지사, 일명 광역자치단체장을 이야기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죠? 자, 시도지사 선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지금 현재 특별자치시장은 어디가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시장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러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보다 더 많은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준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요.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가 있어요? 제주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를 특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를 특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일명 광역자치단체장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이 총 몇 명 있냐면 17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1명, 여기 6명, 여기 1명, 여기 8개, 여기 하나. 그래서 총 17명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라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시도 그럼 어디를 시도라고 표현하겠어요?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 특도를 시도지사를 하면 시도는 어디를 시도라고 하겠어요?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시도다, 시도다. 그래서 시도, 시도지사 이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서울특별시잖아요. 서울특별시. 근데 이 특별시, 서울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구 1,000만이 되잖아요. 하나로 가지고 딱 서울특별시 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도 조직이 있죠. 자, 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구가 있죠. 서울에는 25개 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 그러면 여기를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은 예, 임명구청장이에요? 선출구청장이에요? 자치단체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 자치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있다. 이 사람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불러요. 기초자치단체장.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 볼까?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장은 예,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인천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천시에는 우리 여기처럼 서구도 있고, 자, 자치구,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도 있고, 또, 광역시 안에 군이 있나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어요? 우리 인천시만 해도 군이 2개 되잖아요. 인천광역시 무슨 군? 강화군, 옹진군.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는 예,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특별시 안에는 현재는 구밖에 없는데 예,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세종시는 그냥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 자, 대한민국의 중심은 도잖아요. 도. 지금 내륙에 있는 도, 팔도 있잖아요. 이 도에 있는 장이 도지사잖아요. 근데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다. 시장 군수가 있다.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시군이 있다. 그래야 돼요.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시장이 꼭 군수가 있다. 그런데 도 안에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라고 부른다. 대도시. 그래서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뭐란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무슨 도가 그렇게 많이 있어? 어디? 경기도죠. 경기도에는 뭐 웬만하면 50만 넘어가잖아요. 뭐 고양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그죠? 거기에 있는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래서 일반 시장보다는 좀 더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행정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한다. 때로는 도지사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도시장은.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1000만이고 여기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는 시장을 얘기한다고요?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 부른다. 별도로 이게 대도시 시장이라 부를 때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여기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 얘기하셔야 돼.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은 다른 의미다. 그죠?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랑 같이 놀라면,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도, 시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요 구분 잘 해 놓으셔야 돼. 공법에서 이제 이런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관할구역. 좀 이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청이 이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관할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디를 관할구역이냐? 여러분, 우리 시도 그러면 어디가 시도였어요? 시도가? 아까 시도란 어디를 줄여서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예. 특별시, 광역시, 특자, 도, 특도 여기를 줄여서 시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관할구역은 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은 이 특별시가 관할구역이에요. 하나에.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여기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특별시가 관할구역이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광역시도 광역시 안에 구군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은 이 광역시가 관할구역입니다. 광역시가 관할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당연히 세종시가 관할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도가 관할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도가 문제라 그랬죠. 도는 너무너무 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 핫한 양평군. 자, 경기도 양평군이잖아요. 양평군 인구는 여기가 10만 좀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군이야. 시는 아니고. 자, 양평군하고 서울시하고 토지 면적은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양평군이 훨씬 크다고 그랬잖아요. 양평군이. 그죠? 인구는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1000만 인구가 여기 살지만 여기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큰 양평군은 인구가 10만이 좀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를 관할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도 안에서는 이 시군 자체가 관할구역이에요.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관할구역은 어디를 관할구역이라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냐면 서울시 도시계획. 그래, 도시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세종시도 세종시 도시계획. 자, 제주도도 이 시처럼 찍어서 제주도 도시계획. 자, 근데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계획. 근데 양평군이면 뭐예요? 양평군이면 양평군계획. 그래서 군에서는 군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면 도시계획, 군에서 수립하면 군계획. 근데 일일이 도시계획, 군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부르기 힘드니까 합쳐서 통합해서 도시군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의 관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시군, 관할구역. 자, 여러분들 잘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